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다우, 나스닥, 독일 증시까지 의외에 조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고점 위치에서 역사적 고점을 뚫은 상태죠.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앞쪽 고점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최고점에 도달한 것 같고요.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22 그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그 차기 총재가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분이 그 내정이 됐다는데요. 이분이 이제 비둘기파랍니다. 보통 비둘기파라 그러면은 금리 인하 쪽에 그 정책을 펼치는 그런 사람을 보통 비둘기파라고 그러죠. 반대에 이제 좀 강하게 금리 인상 쪽으로 강성으로 가는 쪽을 매파라 그러고 금리 인하 쪽을 비둘기파라 그러는데요. 22 차기 총재가 비둘기파가 됐다 이러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미국 연준 이사에 연준 의장 말고 이사에 비둘기파인 한 사람을 낙점을 했답니다. 트럼프가 지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된다. 이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정시는 여전히 견조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가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계속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은 상당히 좋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 오늘 그 일본 증시, 중국 증시인데요. 대체로 뭐 보합권이라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증시 뭐 마찬가지고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지금 견조하게 버티는 것 같고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긴 한데 이 부분은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하고 반드시 연동된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고점을 뚫고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여전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국내 증시가 문제인데요. 이 부분의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할 때 어제나 그저께 이제 국내 증시 상황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제가 장 시작할 때 국내 증시가 반등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우지수가 전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봤는데 거래소는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가 아침에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매매하는데 상당히 곤란을 겪게 했는데요. 저는 보통 매매할 때 그 지수가 하락할 때는 좀 그 아주 투기성 종목을 제외하고 우량주 쪽에 이런 쪽의 종목들은 지수가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고 반등 나올 때 올라간다 이렇게 보통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종목 매수할 때 그 코스닥 지수를 분봉을 띄워놓고 매매를 하거든요. 저 이제 5분봉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매매한다면 그, 그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실제 제가 종목을 매매한다면 5분봉으로 이제 그 매매를 하니까요. 나무기술의 5분봉 차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 지수가 처음에 쭉 내려오면 아래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반등이 나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반드시 일치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지수가 오를 때 대다수의 종목들은 따라오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서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수가 상승할 줄 알고 그 종목 일부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이 너무 많이 쫙 빠져버렸습니다. 그냥 그 힘없이 줄 흘러내려 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빠지고 다시 들어올릴 줄 알고 매수 들어갔는데 계속 밀려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좀 혼란이 왔었고요. 그다음 다시 들어 올려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왔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는 이야기로 해서 혹시 손실 보시는 분이 생길까봐 조심스러워지는데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제 국내 증시도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코스닥 지수가 반등한다는 전제 하에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외 증시가 지금 견조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만 계속 하락한다는 건 조금 모순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376억 매도를 했는데 기관이 80억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관 입장에서 보면 여 위에서 선물 옵션 만기 때 여 위에서 그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이만큼 내려왔는데요. 여기서 그 계속 매도하기는 좀 어려울 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앞쪽에 지지선이기 때문에 물량을 다 팔고 있는데 만약에 반등해 버리면 기관 입장에서 좀 난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관이 매수 들어올 때가 된 것 같고, 그 다음 그 외국인도 그동안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매수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만약에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온다면 매도 물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없는 상황으로 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장은 금요일이라는 좀 변수가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뭐 악재가 생길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내일은 지수가 상승하는 쪽으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지수 관련 이런 쪽 지수 그 우량주 쪽도 곁들여서 같이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내 그 오늘 그 뉴스들 중에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봤던 뉴스가 손정희 회장 그 일본에 있는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께서 이제 방한해가지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정희 회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한국이 살아갈 길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공지능이 차세대 이제 먹거리라는 얘기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도 그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조언을 했었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도 조언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조언들이 미래를 바라보고 조언을 했던 것들이고, 5G 같은 이런 통신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현재 시점에 봤을 때 이제 맞아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제 현실화가 된 상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지금 AI라고 강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 바로 이해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뛰어난 참모진들이 많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제 나름대로 어떤 대책 같은 거 지원안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뉴스엔 특징주인데요. 오늘은 어제하고 뭐 비슷한 흐름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 반도체 소재 부분, 일본하고 그 부분이, 일본에서 지금 이제 그 경고했던 수출 규제하겠다는 부분을 오늘 발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이 됐는데요. 관련주들이 지금 소재 관련주들이 지금 종목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까지 계속 모아보니까 거의 뭐 한 화면 찰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많아졌는데요. 이 중에서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쭉 봤을 때 가장 적합해 보이는 종목, 이 모든 종목을 다 매수할 수도 없고, 또 올라가는 거 따라간다고 해서 또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꼭 고점에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괜찮게 보여지는 종목이 경인양행이라는 종목하고요. 물론 내일은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급등을 많이 한 상황에서 여기서 또 올라간다는 건 조금 무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저는 내일 소재 관련주를 매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늘 가지고 있던 동진세민캠도 정리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지 않지만 소재 관련주 중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네 종목을 뽑아보니까 경인양행하고 솔브레인이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에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하고, 그 다음 동진세미캠, 이렇게 이제 네 종목 정도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동진세미캠이 탄력이 가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주식수가 많아서 무거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소재 관련주는 제가 매매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가능하면 대장급으로 보이는 종목이 5일선하고 닿는 약간 조정받는 위치에서 재매수하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제 생각이라면 솔브레인 같은 종목이 내려와 가지고
오일선하고 마주치니까 거의 한 5만 5천 원대 이 정도까지 와주면 잡는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소재 관련주는 당분간은 매수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본하고 지금 갈등이 생겨가지고 뭐 그 일본 상품 불매운동 뉴스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나라 모두가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그 근본 출발은 강제징용 배상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일본 정부의 불만 표시, 그러니까 일본의 그 참여연 선거를 앞두고 그 일본 국민들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아베 정부의 꽁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해 가지고 전면전으로 갈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론 한일 감정으로 봤을 때 뭐 그 독립전쟁 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감정이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그렇게 감정으로 대입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서로 손해보는 이런 그 장사꾼들은 서로 손해보는 일은 죽어도 안 합니다. 이익을 보려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피 터지게 싸우고 나면 중국이 대박을 그 뭡니까 그 있죠 왜 그 뭡니까 그 그냥 주워 먹는 거, 그러니까 날로 먹는 중국이 먹게 될 거고, 그다음 미국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이 같이 싸우고 나면 둘 다 피해자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거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대화 쪽으로 해서 절충안을 찾지 않을까. 강제징용 배상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수조 원에 해당하는 반도체 수출 막히는 것보다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몇 천억이면 해결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상하는 쪽으로 될 것으로 보고, 저는 그래서 일단은 우선은 소재 관련주는 들어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소재 산업이 너무 일본에 종속돼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어떤 지원 같은 걸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일본하고의 갈등이 해소된다 그러면 그 뉴스로 해서 많이 올랐던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매물이 나오면서 눌리게 되겠죠. 그럴 때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 반도체 소재 관련주, 그러니까 그 소재 관련주들이 강하긴 했지만 기존의 상승 흐름에서 많이 흔들렸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경인 양형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원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했다가 눌려버리는 이런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물려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먹을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 관련주는 일단은 쉬어갈 생각이고요. 그 다음 남북경협주는 오늘도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 후반에 그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하면서 끝이 나버렸는데요. 하락폭이 좀 커져 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인대프 들어갔다가 지금 약간 손실이 발생된 상태인데요. 그 아마도 제 추측에 남북경협주, 특히나 객선공단의 어떤 악재 뉴스는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북미 간 회담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음봉으로 밀리는 걸로 봐서 아마도 대다수의 그 남북경협주에 들어있던 그 개미들이 소재 관련주 쪽으로, 일본하고 이제 점점 심해지니까 소재 관련주 쪽으로 옮겨가면서 손절해버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급등할 줄 알고 들어왔다가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아니다 싶어서 다른 테마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 손절 물량으로 해서 밀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장 시작하면 이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손절 물량으로 해서 약간 하락 쪽으로 압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더 빠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5일선이 아래쪽에 받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더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나면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문제는 지금 시장의 테마가 남북 경협주 쪽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는 쪽으로, 그 당장 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그 대북제재 해제라는 뉴스가 나올 것 같지가 않죠, 당장은. 그래서 그런 뉴스가 나올 때까지
적어도 비건하고 북한 대표가 회담을 하는 그 순간 정도까지는 급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저는 인디에프 쪽에 집중해서 계속 그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비중은 줄였다 늘렸다를 하겠죠. 다른 종목도 매수해야 되니까 몰빵해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비중 조절은 하지만 인디에프라는 종목은 계속 이제 한 종목만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디에프 종목을 계속 보유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 오늘 흐름에서 그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얘가 억수로 강하게 막 끌어올렸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얘 때문에 제가 그 한창에 들어갔다가 두 번이나 손절을 했습니다. 이거 뭐 물론 이제 많은 폭은 아니었습니다. 이 횡보하는 가운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가 급등하길래 급등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시 아니고 뭐 이래갖고 한 두 번이나 손절했는데요. 상당히 좀 속이 상했는데요. 금강산 관련주인데도 불구하고 얘 혼자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은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에 어떤 외국인이 붙었나요?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를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국인 매수도 별로 없는데 세력이 끌어올렸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한창이 충분히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는 걸로 보고 앞쪽에 매물이 너무 많아서 계속 누르는 것이 아니냐, 어떤 세력이 누르는 듯한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금강산 그러니까 대북 제재 해제라는 어떤 뉴스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는 개인적으로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한창,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네 종목 정도만 관심 있게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다음 오늘 아시아나 항공 매각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분리 매각 이런 뉴스로 나와가지고 에어부산이 아침부터 끌어올리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처음에 좀 밀리다가 쭉쭉쭉 올라갈 때 이때 좀 발견했는데, 에이 설마 뭐라고 이제 무시를 했는데 거의 싹 올라가가지고 그때 매수할 걸 하는 후회를 좀 했습니다. 이 돌릴 때 제가 느낌이 왔었는데요. 근데 이 아시아나 IDT가 바로 못 따라가길래 지 혼자 올라가는 게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못 들어갔는데요. 나중에 되니까 얘가 또 따라가다가 그 다음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분리 매각이니까 에어부산 쪽에는 뭔가 호재성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아시아나 항공과 아시아나 IDT는 거의 뭐 오르지를 못했죠. 그래서 이쪽 종목에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아시아나 항공 관련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흐름을 보고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 그래서 이쪽으로 에어부산 쪽으로 매수세가 몰려오면서 3,400만 주나 거래됐죠. 몰려오면서 남북경협주라든가 다른 쪽 테마들이 좀 약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저는 매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주는 그냥 단지 오늘 움직였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인데요. 제가 그 6시에 퇴근하고 와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참모 불러가지고 그 AI를 활성화시키려면 발전시키려면 뭐 해야 되노 하고 이제 그 회의를 하겠죠. 하면 그 참모진에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나올 건데, 그래서 제가 관련주가 뭐가 있느냐 싶어서 그 네이버 검색하니까 네이버 검색에서는 이런 거 나와요. 주로 뭐 휴림 로봇, 그 다음에 뭐 로보스타 뭐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주가 나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옛날에 그 바둑 떴던 걔가 알파고인가요? 이거 하고 공장에 그 생산 라인에 있는 그 로봇 팔하고는 아무리 봐도 이 매치가 저는 안 됩니다. 도저히 그 로봇하고 이 인공지능하고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서울대 공대생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AI가 우리나라에 AI를 발전시키려면 뭐 해야 되나 이런 물었는데요. 그 서울대 공대생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 핵심적인 거는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한 건 유능한 인재, 아주 뛰어난 천재를 일단 천재가 필요하고요. 그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인재만 있으면 거의 이제 다 대부분 된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서울대 공대생과 한참 대화를 하다가 제 나름대로 생각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AI라는 테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건 물론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뽑은 거고요. 내일 장에 움직여 봐야 합니다. 가장 유력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 검색하면 AI 검색하면 로봇이 나오니까 뭐 TPC 같은 종목 이런 종목 지금 딱 움직이기 좋은 위치에 와 있죠, 그죠? 이게 공장 자동화는 이제 약간의 연결은 됩니다. 생산 라인에서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가 판단해서 물건을 찝고 들어 올리고 하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 개념이긴 한데 이거하고 그 뭡니까 이세돌하고 바둑 뒀던 알파고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이게 맞닥하고 올라가면 TPC 이러고 올리면 AI의 대장중 같다 그러고 우 올라가면 또 이게 상한가 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주의 깊게 딱 떼어놓고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일단 그 아주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아들 이야기로는 이제 그래픽 카드가 영향을 많이 준다. 그러니까 그 그래픽 카드의 어떤 연산해 갖고 계산하거나 이런 기법이 인공지능 그 걔하고 좀 비슷한 동작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려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이쪽에 칩 쪽 연구하는 이런 쪽이 또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옛날에 뽑아놨던 화면이 있는데요. 이 화면도 띄워놓고 아침에 쫙 올라가면 그게 또 대장인갑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렇게 움직이지 싶은 게 이제 칩스 앤 미디어 이놈쯤 움직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B세미콘은 그래픽 관계된 비디오 관련한 어떤 그런 칩인데요. 이것도 지금 흐름이 좋아 보여서 그냥 뭔지 뭐 그 알 수 없습니다. 저도 그 AI를 위해서는 그 세력들이 뭘 끌어올릴지 제가 아무리 맞다 그래도 세력이 안 끌어올리면은 답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빈메모리 반도체 쪽 화면하고 제가 설정해 놓은 종목들하고 로봇 관련주에 있는 종목들하고를 참고하면서 우선적으로 제가 보기에 잘 올라가지 싶은 종목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우리 아들 이야기로는 우리나라에서 AI에 가장 이제 관련이 있는 곳이 NC소프트하고 네이버랍니다. 카카오도 있긴 한데 지금 보기에 NC소프트하고 네이버는 AI 그 연구실이 있는 것 같아요, 따로. 그래서 그 대학교 게시판에 서울대 게시판에 거기에 저 AI 부분에 대해서 인재 모집 공고가 계속 붙는 데가 NC소프트하고 네이버랍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벌써부터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지금 진행 중인 상태예요. 자율주행 같은 거 네이버에서 특히나 보니까 자율주행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그 유능한 인재를 모아갖고 연구를 해서 논문을 계속 그 발표하고 그 논문을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구해내는 지금 실제로 보면은 그 알파고가 구글 쪽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하면 네이버하고 이제 경쟁되는 회사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네이버 같은 이런 회사에서 그 알파고와 유사한 인공지능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딱 뭐 그 컴퓨터 한 대 그 성능 좋게 만드는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스스로 뭐 판단을 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인공지능 해서 특별하게 어떤 한 종목적으로 무슨 휴림 로봇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차도 운행시킬 수 있고 그 NC소프트 쪽은 게임 쪽이다 보니까 사람의 음성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공지능에서 잘 알아서 이제 인식하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쪽을 이제 그 계속 연구를 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유능한 인재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이제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 좀 탄력을 붙을 수 있다. 이제 손정 회장이 그걸 제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제로 NC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는 이제 가격이 46만 원짜리고 게임 관련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AI 관련해서 끌어올리기는 좀 벅찰 겁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쪽 종목은 참고로 그냥 제가 붙여놓은 거고요. 실제로 움직이는 것들은 칩 개발하는 이런 종목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그 매수했던 종목인데 나무기술 이 빅데이터 관련한 어떤 그런
클라우딩 어쩌고저쩌고 그 기술이 뛰어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오늘도 특허 취득했다고 한번 나왔는데요, 뉴스에요. 특허 취득 뉴스에 그냥 그 상승을 쫙 했는데요. 이런 쪽의 종목이나 그다음 오픈베이스 이 종목도 아마 무슨 솔루션 관계되는 그런 쪽 회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쪽이 아니면 뭐 5G 관련한 어떤 칩 개발하는 RFHIC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일 장에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장이 내일 열리면 AI에 관계되는 어떤 종목을 세력들이 지금 열심히 뽑고 있을 거예요. 뽑아갖고 이번에는 이 종목을 끌어올리자. 예를 들어서 뭐 TPC 끌어올리자 이러면 이제 아침부터 쫙 끌어올리겠죠. 뭐 이런 식의 동작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뭘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혹시나 제가 모르고 있는 AI 관련한 좋은 종목 있으시면 댓글 붙여주시면 저도 참고해가지고 같이 토론 그 댓글로 정보를 주고받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나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장은 AI 관련한 어떤 종목들을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기존에 있던 뭐 소재 관련 테마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여기서 또 올라간다는 건 조금 무리겠죠. 그래서 좀 쉴 것 같고, 남북 경협주는 아직까지 강하게 반등 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또 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대북 제재 해제라든가 아니면 북미 간의 대표단이 회담을 하는 이런 쪽의 어떤 가시적인 뭔가가 나왔을 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류해본 테마고요. 오늘 매매했는 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하고 조금 반성을 했는데요. 그동안 제가 그 1200만원 찍고 나서 조금 자신감으로 해서 예전에 그 했던 나쁜 버릇이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수익 좀 생기면 제가 이게 지금 한 몇 번 반복한지 모르겠는데요. 900만원 내려가면은 정신 차려갖고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야지 해서 이제 집중을 하고, 한 1200만원쯤 되면 이제 조금 모험을 해봐야지 해서 이제 무리한 배팅을 하고, 이걸 지금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그 1000만원 이하일 때였던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좀 신중하게 매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했던 부분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아침에 그 동진 세미캠을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바로 손절한 게 아니네요. 인디에프를 먼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부터 했습니다. 매수를 사용해서 400만원 남겨놨었죠. 참 남겨놓은 거 가지고 인디에프 매수하고, 그 다음 나무기술을 매수를 했어요. 3610원입니다. 나무기술을 3610원이니까요. 아침에 매수했으니까 여기쯤이 되겠네요. 3000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그렇죠. 다시 올라가려 그럴 때, 그러니까 제가 보통 할 때 보면 아침에 어느 정도 상승 나오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 다시 안 빠지고 들어 올릴 때, 이럴 때 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3610원 정도에 매수를 했는데 이게 계속 밀려가지고 조금 이제 이거 뭐가 잘못됐나 이러고 이제 갈등하다가, 그 다음 3590원에 추가로 또 매수했었죠. 다시 들어올리려 하길래 3590원에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1차로 200만원 매수하고 추가로 또 매수하고, 3620원 들어올릴 때 3620원에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계속 매수했네요.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어요. 3590원. 여하튼 여기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계속 매수를 한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한 800만원 정도까지 매수했다가 급등할 때 1차로 쫙 올라갈 때 있죠. 이때 3780원 거의 이 지점, 이 자리에서 200만원을 일단 먼저 매도를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800만원 정도 되지 싶은데요. 600만원 정도 됐나요? 800만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가 다시 내려와 버리면은 손절해야 돼, 그러니까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200만원치 갖고 이익 실현해 놓게 되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도 200만원 팔았는 부분에 수익이 남게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등할 때는 일단 일부는 이익 실현해 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 맞춰갖고 탁 눌렀는데 운 좋게 3780원 90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이게 80원에서 200만원 정리하고, 그 다음 밀렸을 때 이제 기다릴 수 있죠. 저는 왜냐면 여기서 샀는데
200만 원치 이익 실현 해놨으니까 내려와도 나는 수익이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버티는 거죠. 그래 장막판에 다시 들어올려서 올라갔는데 미수 정리 차원에서 자 정리를 하고 최종적으로 400만 원 정도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매수했던 인디에프 한 760만 원, 68만 원 정도 하고 나무기술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조금 손실이 나왔는데요. 그 동진세미캠 장 초반에 하락할 때 손실 났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한창 단타 2번 들어갔다가 2번 다 손절한 거 하고 이렇게 손실이 좀 났다가 나무기술에서 만회를 좀 해서 그나마 1175만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아마 1194만 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20만 원 정도 19만 원 정도 손실이 난 것 같네요. 조금 가슴 아프긴 하지만 좋은 경험 했다고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 않고 지금 제가 가장 오늘 느꼈던 문제가 뭐였느냐면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 나니까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그러니까 한 2, 30만 원 먹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더 먹으려고 배팅을 더 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 30만 원이라도 수익 생기면 바로 수익을 챙기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다시 또 도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크게 먹으려고 하다가 먹었던 거 다시 또 손실 나고 인디에프도 아침에 들어갔을 때 좀 올라갈 때 먹을 수 있었는데 더 먹으려고 그러다가 쭉 빠져버려 갖고 지금 손실이 발생해 버렸죠. 이런 식이 이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좀 고칠 생각이고요. 대충 그렇게 해서 1175만원, 보유 종목은 인디에프 768만원, 그 다음에 나무기술 400만원 이렇게 보유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은 금요일이라는 것도 좀 생각해야 되겠고, 일단은 지수는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아래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은 AI에 대한 뉴스가 떴기 때문에 AI 관련주 쪽으로 아마 로봇 관련주가 들썩들썩거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봇 관련주 올라갈 때는 웬만하면 따라가지 않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아니면 나무기술 뭐 이런 쪽 종목들이 움직일 때 그럴 때 들어가 추가로 매수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충 오늘 장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이 여전히 저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예상하고 딱 들어갔는데도 밀려가지고 자꾸 물리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유했는 종목이 지금 보면 인디에프 나무기술인데 어제 제가 보유했던 게 동진세미캠이죠. 보유했던 종목이 아침부터 쭉 밀려가지고 손실 보고 시작해버리는 이런 경우를 지금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워낙 빠르게 쭉 빠져버리니까 올라갈 걸 기대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한 9시 20분까지 지켜보면 벌써 내려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지금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보유하는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내일 또 만약 이런 현상이 생긴다면 비중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인데프 한 200만원 정도 보유하고 나무기술 한 200만원 보유하고 나머지는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보유 금액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시장이 좋아진다면 여전히 이제 풀베팅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바닥권에서 만약에 더 내려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바닥권이라면 지금 여기서 매수를 안 하면 이제 올라갈 때 여기서 매수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장 상황 봐가면서 시장이 괜찮아 보인다면 조금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마무리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 장은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